자, 해당 파일을 저도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이 도면 파일도 하나 있긴 있을 텐데 혹시 등각투상도 연습할 때처럼 이 그 SLD DRW 솔리드웍스 도면에 해당 그 도면 형식을 첨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받은 파일들을 열어 가지고 자, 이렇게 서포트와 베이스 01 서포트와 그 02 서포트와 01 베이스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뭐 새로 폴더 만들기 하나 해갖고 01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죠. 새로 만들기 폴더 해서 이 폴더명을 01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잘라내기 하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도면 뷰 모델 뷰부터 추가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새 파일 도면 열어봅니다. 새 파일의 도면 열어봐요. 자, 표준 규격 시트에서 표준 규격 시트 크기에서 이거는 뭐 A3 정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표준 규격 A3 한번 했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420에 297로 사용자 정의 420에 297로 맞췄어요. 되셨죠? 자, 모델 뷰를 추가하는데 찾아보기 버튼 요거 눌러서 바탕화면에 우리가 01이라는 폴더를 아까 만들었어요. 그죠? 01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01 베이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거를 여는데 이제 2D 작업을 하는 거니까 방향 쪽에서 방향이라는 항목에서 미리 보기를 체크해 놓으시고 커서의 위치에 보니까 요런 식으로 정면 방향이 요렇게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 평면도 방향 윗면 보기로 될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서 배치할게요. 자, 윗면 요거 요렇게 딱 눌러서 배치하려고 해요. 스크롤 내려서 좀 더 봅시다. 스크롤 내려서 표시 유형은 은선 제거 요거로 쓰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배율은 시트 배율 사용 요거로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요거에서는 나사산 표시 고품질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요렇게 얘네를 하셨으면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등각 투상이나 그 우측면도나 저면도나 이런 거 배치할 수 있지만 요거 하지는 않고 그냥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자,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 놓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뭐예요? 시트 속성을 꼭 봐야 되죠. 시트 속성. 자,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속성 눌러 보니까 1대1 삼각법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가로 420 세로 297 정상적으로 잘 돼 있죠? 확인. 자,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고, 자, 방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중심 마크들은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지웠어요. 델리트. 자, 그러면 이렇게 얘를 맞춰 놓고 요것이 모델 뷰를 꺼내는 것까지였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모델 뷰 요 처음 배치한 요 뷰를
우리는 모체 뷰, 솔리드웍스 기준이에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상에서는 얘를 이름으로 구분하기를 모체 뷰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 모체 뷰를 클릭했을 때 폴더 아이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폴더에서부터 아이콘이 이렇게 뭐 부품을 여는 형식이다, 요런 아이콘이 있을 텐데 요거를 누르면은 요거 파트 열기 아이콘 그리고 있었네. 자,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왔다 갔다 표시되어 있는 이 투상도 아이콘을 눌러서 배치해 볼게요. 투상도 배치할 때는 이 뭡니까, 저면도 위치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놓고 하나 놓고 우측면도 위치에 커서를 가져다 대놓고 투상도를 배치하고 요렇게 해볼게요. 자, 모체뷰를 클릭하면 투상도 뜨죠? 요 아이콘 뜨죠? 자, 우측에 이렇게 가져다 대놓고 클릭. 그 다음에 아래 저면도 방향에다가 가져다 대놓고 클릭. 자, 여기서 이제 다 했으니까 투상도는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 자, 그러면 요렇게 왔을 때 이 안쪽의 형상, 안쪽에 이렇게 숨은 선으로 홈이 나 있죠. 요거처럼 이 홈이 나 있는 거를 이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 뷰에다가 자유곡선으로 스케치 해야 되겠죠. 스케치 탭을 눌러서 자유곡선 클릭하는데 이때 이 뷰가 셀렉트 돼야 되겠죠. 저면도가 먼저 셀렉트 돼야 돼요. 그게 주의사항이죠. 저면도 요거를 해당 뷰를 먼저 클릭해서 선택해 놓고 스케치에 자유곡선 가서 요렇게 폐곡선으로 요거를 만들어 주고 자유곡선으로 폐곡선을 그려서 속성창에서 이거 미리 보기를 체크하면 연관된 투상도에서 절단선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기본값이 10mm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절단선의 위치는 여기로 가게 해야 된단 말이죠. 딱 중앙에 가야지 홈이 부분 단면으로 제대로 표시가 되게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할 때 자, 요렇게 값이 52였으니까 절단선이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몇으로 가야 돼요? 26만큼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부분 단면이라는 기능을 쓸 때는 깊이를 26으로 맞춘다.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정렬할 만한 뭐 이런 서클처럼 이런 게 있었다면 서클의 중심 딱 클릭해서 거기 위치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해봅니다. 이 저면 뷰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스케치 탭으로 와서 자유곡선 요거 선택해서 해당 뷰에다가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자유곡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점 일치 피드백을 보시면서 폐곡선을 만들었어요. 폐곡선을 이렇게 만들고, 자, 뷰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이제 스케치한 요것은 뷰 레이아웃을 쓰기 위한 준비였죠. 폐곡선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자, 부분 단면 요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폐곡선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자, 미리 보기를 또 체크해 주시고 되셨나요? 그러면 미리 보기가 체크됐을 때 절단선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요 외형선에서
10mm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만일에 여기에 어떤 이 뭡니까? 여기에 어떤 그 모서리선이 있거나 그래주면은 그거를 딱 클릭해주면 좋겠는데, 또는 서클이 있어서 서클의 센터를 클릭해주면 딱 여기에 놓여지게 하기에 좋겠는데, 지금 그런 형상은 없어서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천상 이 깊이 값에다가 26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거 사칙 연산되기 때문에 52/2 이렇게 해도 26이 나오죠. 자, 마우스 휠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절단선이 다시 중앙으로 가는 것으로 미리 보기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확인. 자, 그러면 내가 그 부분 단면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현재 이 도면 뷰는 3번이고 도면 뷰 3번이고, 이 도면 뷰 3이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 트리에서도 도면 뷰 3, 요것이 요 뷰라는 이야기죠. 요거의 트리를 열어보면 부분 단면 1이라고 해서 얘가 이거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부분 단면 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얘를 부분 단면을 편집하려면 먼저 해당 도면을 알아야 돼요. 그죠? 도면 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분 단면이 1, 2, 3인가 1인가 이렇게 찾아야 되죠. 그래서 디자인 트리에서 도면 뷰 3으로 와가지고 얘를 열어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분 단면은 수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정의 편집으로 해가지고 부분 단면의 절단선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스케치 편집을 이용해서 경계를, 부분 단면의 경계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거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는 것만 먼저 해볼게요. 스케치 편집. 자, 이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오니까 폐곡선 내가 그렸던 게 표시가 됐죠. 자, 이 폐곡선 그렸던 거를 클릭하시고 점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위치들이 보이죠. 내가 앞전에 이렇게 스케치해 가지고 이 부분 단면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을 고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잘못 위치된 점을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당겨줘요. 그래 놓고 저는 꼭 다음 점을, 다른 점을 바로 클릭하는 게 아니고 여백을 클릭해서 해제해요. 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경계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조절할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또 여백을 클릭해서 해제. 이 작업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를 안 하고, 여백을 클릭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포인트를 계속 옮기게 되면 이 나중에는 이게 핸들이 이렇게 그 클릭이 돼 버려 가지고 꼬이는 문제들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점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여백을 클릭해서 해제하는 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여백을 클릭해서 해제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다른 점을 클릭해서 또 움직여주고, 핸들이 앞서 조절된 거에 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점을 이렇게 찍어 놨는데, 자유곡선을 사용할 때 점을 여러 번 찍어 가지고 표현했는데,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어서 뭐 더 꺾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 자유곡선에서 커서를 가져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자유곡선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자유곡선점 삽입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유곡선점 삽입, 요거를 클릭해서 자유곡선 상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일치 피드백이 뜨면서 여기에 클릭 점이 추가된 거예요. 여기도 점을 한번 추가해 볼까? 클릭. 자,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얘는 선택 종료로 빠져나가고 자유곡선을 다시 선택해 볼게요. 아, 여기 점이 추가됐죠. 요거 추가했던 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쪽에 하나 더 있었는데 괜히 찍었네. 자, 이렇게 여기 점을 안 찍어도 되는데 또 찍었다. 이럴 때는 점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었다면 점을 삭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해당 이 점을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유곡선을 다시 선택하면 이렇게 점이 여기 아까 두 개가 있었던 게 하나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스케치 경계를 부분 단면에 스케치 경계를 조절할 때 요거 조절 다 하셨으면 스케치 종료 우측 상단에 스케치 종료 요거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용이 돼요. 자, 요게 부분 단면을 한번 추가하는 거였고, 좀 전에 에랑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절단선이 들어가게 하고 싶고 그럴 때 요 엣지를 사용하는 거를 해볼게요. 역시 이 뷰를 셀렉트한 상태에서 스케치로 가가지고 자유곡선으로 요 구멍 형상이 적용될 수 있게끔 요렇게 자유곡선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유곡선을 그리고 부분 단면도 기능을 써서 그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 깊이를 조절하게 할 때는 자, 이 구멍에 원형 엣지를 클릭해서 절단선 배치를 해볼게요. 자, 먼저 해당 뷰를 선택해 놓고 스케치 탭에 자유곡선 들어와서 자, 요렇게 요래 패곡선으로 그려주셨죠. 자유곡선으로 부분 단면의 경계를 그리실 때는 반드시 패곡선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 단면 미리 보기 체크해 놓고 절단선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요렇게 구멍에 엣지를 요렇게 클릭해 줘요. 그러면 구멍의 센터로 얘가 정렬이 되죠. 자, 요렇게 해서 부분 단면 배치하는 것까지 이쪽에서 살펴봤고요. 솔리드웍스에서 중심선 추가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D로 넘기기 전에 치수까지는 안 꺼내더라도 중심선 정도는 꺼내는 거를 해볼게요. 중심선이라는 기능은 주석 탭에 있습니다. 주석 탭을 눌러가지고 중심선 위에 중심 표식을 쓸 거는 아니에요. 이 중심선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배치를 하는데 온단면의 경우는 구멍 형상의 내측을 더블 클릭하면 중심선이 자동으로 생깁니다만 부분 단면의 경우는 구멍의 내측에다가 더블 클릭해봐야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요거를 해볼게요. 중심선 클릭해서 자, 부분 단면에 요 모서리와 모서리 되셨나요? 자, 그러면 쌤, 카운터보 쪽에도 중심선 있어야 되잖아요. 요 외형선과 외형선 또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 중심선을 클릭하시고 자, 이 중심선의 아래쪽에 끝점을 클릭해서 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스트레치처럼, 오토캐드의 스트레치처럼 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쪽에는 안 해도 되겠고 정면도에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또 잡아볼게요. 요 외형선 클릭하고 요 외형선 클릭하면 여기 센터에 중심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요것도 길이 조절 또 해볼게요. 자, 요 외형선을 클릭하고 요 외형선을 클릭해서 물체의 중심을 지나가는 중심선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끝점. 커서를 끝점 위치로 가져다 대고 마우스 왼 버튼으로 얘를 클릭해서 선택해가지고 당겨요. 이렇게 당겨요. 이쪽의 거는 너무 길게 나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우측의 거는 좀 줄여 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조그맣게 만들고 이것도 위아래로 샥 늘릴게요. 자, 요렇게 배치했으면 중심선 자체를 클릭해 가지고 끝점을 외형선 바깥으로 늘리고 외형선 바깥으로 늘리고, 자, 이렇게 정면도에는 중심선이 표시가 됐고, 자,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 외형선과 여기 외형선 클릭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여기에다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다 끝났죠? 자, 여기에서 조금 불편한 것은 뭐냐면은 이 중심 표식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서클에 이런 식으로 중심선들이 표시가 되는데 이게 오토캐드로 넘겼을 때는 블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 표식은 안 쓸 거고, 그리고 투상도마다 상관선이라고 해가지고 상관선이라고 해서 물체의 이 구멍 형상이 연관되는 투상도에도 이렇게 중심선을 표시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웍스에서 요거 쓰려면 그냥 스케치로 1.3선 중심선 디스플레이에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요런 중심선은 캐드에서 따로 그리는 게 편합니다. 요쪽에도 이렇게 중심선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상관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다른 투상도에서 구멍 형상이 있으면 연관되는 투상도의 우측면도나 저면도나 해당 구멍의 위치에 이렇게 중심선을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오토캐드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뷰를 배치해서 부분 단면을 추가하고, 그리고 투상도 기능을 이용해서, 요것은 투상도죠. 투상도 기능을 이용해서 배치한 게 요거하고 요 뷰죠. 거기에다가 부분 단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부분 단면 기능 활용을 했고요. 자, 여기서 깜짝 질문. 이 뷰는 삼각법에서 무슨 투상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평면도예요? 정면도죠? 그래요. 정면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주투상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얘를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요거까지 해 봤고요. 아까 다운받고 압축을 풀고 압축을 푼 건 아니고 다운받아서 01이라는 폴더에 얘네들을 다운받은 것들을 넣어놨죠. 02 서포트를 이번에는 모체뷰로 역시 여기에다가 또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여기쯤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도면뷰의 모델 요거 해가지고 찾아보기 눌러서
공이 서포트 요렇게 찾아 놓으시고, 자 요거에서는 우측 보기 방향에서는 우측 보기 요거로 맞추는 게 좋겠어요. 요렇게 우측 보기로 클릭을 해 주시고, 미리 보기는 체크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스크롤 내리면서 확인합시다. 스크롤 내려 보니까 이 표시 유형은 은선 제거로 돼 있고, 시트 배열 사용 1:1 이렇게 돼 있기는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사산 표시 고품질 요거를 마저 체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나사산 표시 고품질.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배치합시다. 확인. 자 일단은 이거를 보면은 여기 얘가 요렇게 요 모양이 여기에 낑겨져 들어가는 거죠. 2번 부품 여기 낑겨져 들어가는 건데, 이 뷰를 배치할 때는 이 뷰는 우측 보기로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은선 제거인 상태이고, 시트 배열 사용이고 1:1, 나사산 표시는 고품질 이렇게 맞추는 거죠. 참 아까 베이스 부품 할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모체 뷰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하는 거 있었죠. 뭐도 해야 돼요? 접선 숨기기도 잊지 마시고 하자고 그랬죠. 물론 필렛 모서리는 없습니다만 요것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접선 숨기기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 형상들을 갖다 놓을 때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죠. 시트 배율 요게 1:1로 적용된 것인지, 모체 뷰 하나 배치해 놓고 시트 배율 1:1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은선 제거, 은선 제거는 뭐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나사산 표시를 고품질로 체크를 해주고, 뷰를 셀렉트해서 뷰 선택 상태에서는 뭘 해줘야 돼요? 접선 항목에서 접선 숨기기. 자, 요 세 가지 정도는 모체 뷰를 해놓고 반드시 기계적으로 요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뷰를 배치한 상태고, 이 중심 마크는 선택해서 지워 놨습니다. 2번 부품이었죠. 요거 클릭해서 투상도 기능을 이용해서 저면에 하나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우측면 위치에는 온단면을 배치할 거기 때문에 단면도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할게요. 자, 요 뷰를 셀렉트하고 투상도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배치했어요. 투상도 기능은 이제 종료하면 되죠.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 자, 중심 마크도 역시 번거로우니까 지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거에서 온단면을 바로 추가하도록 할 텐데, 뷰의 단면도 기능을 이용해서 절단선의 방향을 수직으로 맞추고 서클의 센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오스냅처럼 센터 표식이 뜨죠. 그때 클릭해 가지고 커서를 이 방향으로 놔두게 되면 온단면도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단면도 기능을 먼저 써볼게요. 도면뷰에 단면도 해서, 자 속성창을 보면은 요 버튼이 눌려져 있어야 온단면도죠. 그리고 절단선의 방향 요거 눌러 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센터 표식이 뜨죠. 이때 일치를 보고서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요 방향으로 클릭해 주면 요게 설명이 끝나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요것도 마저 합시다. 이 구멍이 있는 거는 뭐였습니까? 일전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회전 커서로 해가지고 웍스에서 여기 구멍을 이렇게 관통되게 뚫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 암나사를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야 돼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분 단면을 이렇게 이 뷰에다가 회곡선을 그려가지고 부분 단면을 가야 되겠네. 자, 그런데 부분 단면의 깊이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게 17이에요. 17의 절반 8.5 사칙 연산으로 뭐 17/2 해가지고 8.5를 찾아 주셔도 되고, 근데 마침 여기 엣지가 있으니까 엣지를 클릭해서 절단선을 여기에 배치하게 해도 되겠네요. 자, 부분 단면 가볼게요. 이 뷰를 선택하고 스케치 탭으로 가서 자유곡선 요거 그려서, 자, 여기쯤에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쯤으로 가고 한 번 더 찍어서, 자, 요렇게 해갖고 충분히 바깥으로 요렇게 해놓고, 아, 너무 위로 점을 찍었나? 부분 단면도 실행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바꿀게요. 자, 뷰 레이아웃으로 가서 얘를 부분 단면 미리 보기 체크해 놓고, 절단선이 여기로 갔네, 마음에 안드네, 이 센터를 잡아주게 요렇게 얘를 클릭해 볼게요. 참, 이건 완전히 원이 아니라서 힘들 텐데 이 위쪽에 있는 이 호가 정확한 호가 되겠어요. 아래에 있는 거는 왜 안 되냐면은, 원통 구멍에 대해서 여기 또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좀 엘립스 형상이라서 이게 안 되고, 위에 요 홀을 클릭하면은 센터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놔두면 부분 단면 표시가 됐어요. 이게 경계가 너무 많이 갔네 할 수도 있죠. 부분 단면 3을 스케치 편집을 해야 될 텐데 이 도면뷰는 4번에 쓰여졌네. 트리에서 도면뷰 4를 열고 부분 단면 3 스케치 편집으로 와서, 자, 요 경계를 선택하고, 점이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갔구나, 요거 살짝 요렇게 이동시키고, 또 경계 선택해서 점이 너무 이렇게 갔네, 요렇게 조절하고, 요 점도 요건 좀 요 정도로 내리면 되겠네. 요쪽에 거를 또 바꿀까? 요거 점은 요렇게 내려버리고 여기 점은 한 요 정도만 가고 스케치 종료. 이 정도면 부분 단면도가 적당하겠구나 라는 거죠. 무슨 기능을 여기서 쓴 거예요? 부분 단면을 썼고, 이쪽은 단면도 기능에서도, 우측면도 위치에는 단면도 기능에서도 온단면을 표시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죠. 온단면을 표시하는 기능을 활용을 했어요. 자, 이어서 그 주석으로 가서 중심선을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주석의 중심선 요거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중심선을 추가하는데 온단면도부터 먼저 해볼까요? 온단면도에 아까 내측 구멍의 내측을 더블 클릭하면 중심선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되나요? 구멍의 내측을 더블 클릭하면, 이건 온단면도일 때는 가능해요. 온단면도일 땐 가능하고, 자, 이렇게 부분 단면에서는 암만 이거 더블 클릭해 봐야 안 돼요. 부분 단면에서는
이 외형선과 외형선, 모서리선과 모서리선을 클릭해줘야 중심선이 추가가 돼요. 그죠? 요것도 좀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주지. 아이 참.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중심선 짧게 만들고 그 짧게 만들어진 중심선 끝점들을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추가할게요. 자, 요 모서리 선택하고 요 모서리 선택하고 중심선이 짧게 만들어졌죠. 자, 요 중심선을 선택해서 끝점을 클릭해서 늘리고 끝점을 클릭해서 늘리고 됐나요? 자, 요렇게 해놓고 보면은 여기는 중심선을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 절단선이 이미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중심선을 굳이 안 해도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중심선이 사실 추가될 자리가 또 밑에도 해야 되네. 요렇게 하나 더 들어가고 저면도에 요 중심선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죠? 저면도에 이렇게 중심선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선을 또 표시해야 되는 거는 사실 요렇게 구멍의 센터 쪽에도 중심선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요쪽에도 중심선을 표시를 해야 돼요. 요렇게도 중심선이 일부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확대하고 좀 이야기할게요. 구멍 형상은 반드시 중심선이 표시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요렇게만 중심선이 있으면 돼요. 오토캐드에서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왜 요렇게만 그리느냐? 여기가 외형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초록색으로 제가 덧칠하는 부분이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숨 절중 무치 선이 겹칠 때 우선순위로 외형선이 우선이죠. 그럴 때 오토캐드에서 여기는 이렇게 짧게만 중심선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서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더라? 여하간에 여기 중심선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절단선으로 어차피 활용할 거니까 중심선을 절단선으로 같이 쓸 거니까 이렇게는 이미 한 셈이고요. 요렇게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거 온단면도 표시했고 요거 저면도로 표시했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체뷰를 배치해서 투상도 기능으로 도면뷰 배치하는 방법과 부분 단면 하는 거, 온단면 하는 거, 온단면 하는 거, 그리고 주석 기능에서도 그 뭡니까? 중심선 요거 사용하는 방법 요렇게를 살펴봤어요.